안녕하세요. 안소연입니다. 저는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리더님들은 모두 눈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100세 시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뭐 130, 뭐 130세, 140세 막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일수록 건강 관리가 진짜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이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눈은 진짜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몸에서 눈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외부 자극의 80%가량을 오감 중에서 이제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하루에 약 2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눈 주변에 있는 뭐 하사근, 외측근 등의 6개의 근육이 약 10만 번 이상을 움직이면서 동공이나 눈의 움직임을 관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눈의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제2의 신경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 면적에 가장 많은 탄소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탄소 요구량이 높다는 것은 대사량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대사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눈이 엄청 쉽게 피로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 중 하나예요. 그리고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기간 중에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눈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외출하실 때 다들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그 선크림 바르시는 이유가 자외선을 막아서 피부의 노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들 선크림 바르시는데 우리 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관 중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환경오염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음주나 흡연이나 또 저희 이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뭐 나트륨, 카페인,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생활이나 식습관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눈 건강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기기 사용 또한 이제 눈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다들 전자기기 사용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서 받던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저희도 가서 듣던 미팅이 미팅장이 아닌 집에서 이렇게 줌 미팅과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전자기기 사용 빈도가 훨씬 많아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코로나 전보다 지금 눈 건강 관리는 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분들은 저희 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 전자기기 사용이 왜 대두되고 이슈화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바로 블루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청색광 때문인데요. 블루라이트는 그 과시광선 영역 중에서 청색 계열의 빛을 발산하는 부분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블루라이트가 수면 장애와 시력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보통 이제 빛을 내는 기기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뭐 노트북, 컴퓨터, 형광등, LED 조명까지 이렇게 빛을 내는 기기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블루라이트가 안구 건조증, 황반 변성, 녹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 잠들기 전에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간에 블루라이트를 보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데 이제 뇌에서 낮으로 인식하도록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 나오는 수면을 관장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또 수면 유도 시간을 증가시켜서 신경계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0 대에 3 시간 13 분, 20대 4 시간 4 분. 그 이상 연령층에서도 뭐 30 대가 3 시간 이상, 40 대는 거의 3 시간 육박한 시간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 자체가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쓰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과연 스마트폰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TV도 보고 밝은 형광불빛 아래서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게 눈에 대한 유해 요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유해 요인들이 눈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질환에는 크게 6가지 종류의 6대 질환이 있는데 일단 수정체에 발생하는 백내장이나 노안, 그리고 안구의 겉표면에 발생한 안구 건조증, 그리고 망막에 발생하는 망막 질환, 항방변성, 그리고 녹내장 이렇게 크게 6가지 질병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안인데요. 노안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일어나듯이 수정체에 노화가 발생됨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를 보기 힘들어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눈의 활용도가 요즘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노안 발생률도 당연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거에는 노안이라고 하면 40대 이후 50 대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30대 초반부터 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보기 힘들어하는 젊은 노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셔도 책을 읽으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보실 때, 그리고 안경을 끼고 있다가 이제 안경을 올리시거나 뭐 책을 보시다가 갑자기 멀리 떨어뜨려서 글씨를 읽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위에서 쉽게. 30대 노안 발생률이 최근에 3%에서 7%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젊은 노안의 원인 이게 이제 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블루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눈의 피로나 안구 건조증을 발생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글씨가 뿌옇게 보인다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다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경우 젊은 노안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노화도 습관이나 이런 걸 변화시키면서 최대한 늦출 수 있듯이 관리에 의해서 노안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어 수정체 속에 있는 단백질이 노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성되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어서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눈동자 안에 갈색 부분과 눈공이 이렇게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거든요. 백내장은 선천성도 있고 후천성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후천성 백내장의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수정체의 노화뿐만 아니고 뭐 다른 질환,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약물 질환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되기도 하는데 자외선 같은 환경 요인도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햇빛, 그러니까 X선, 영양 결핍도 이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현재 발생한 백내장은 수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없지만 예방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백내장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아산틴이나 오메가3, 빌베리, 비타민 A, 그다음 베타카로틴 이런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하면 이 백내장의 충분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내장인데요. 녹내장은視신경이 손상되면서 일어나는 이제 질환인데 원인이 아직까지 막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주로
이제 안압이 상승하거나 안압이 상승하면서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되는 것. 그리고 시신경으로 들어가는 혈류에 장애가 생겨서 눈과 뇌를 연결하는 이 시신경 자체가 손상되는 것이 진행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녹내장의 특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그 사진에서 보이는 녹내장 진행 시야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밝게 보였다가 주변 시야에서부터 까맣게 이제 시야를 잃기 시작하면서 점점 중심 시야로 그 시야를 잃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한국인의 4대 실명 원인 중 하나고 실명의 11%를 차지하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녹내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육박하대요. 이게 아무래도 서서히 진행되고 시야가 점점 이게 흐려지다 보니 잘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가지고 본인의 눈 상태나 주위 분들의 눈 상태에 점검을 좀 하게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인데요. 황반변성은 이제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황반부에서 변성이 일어나서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인데 그 황반이라는 거는 안구 안쪽에 이렇게 안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신경 조직에 그 망막에서 중심부에서 약 1.5mm 정도 함몰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황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눈의 각막이랑 수정체 중심에서 수직으로 들어온 빛이 맺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매우 집중되어서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영양소를 섭취할 경우에 항반 색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시력을 대부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항문변성이 많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망막질환인데요. 망막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그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망막 색소 변성증, 당뇨 망막 병증, 망막 혈관 폐쇄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당뇨 망막 병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진짜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당뇨 환자의 30%에서 이 당뇨 망막 병증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서서히 시력이 저하돼서 결국에는 실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꼭 필요로 할 것 같고 이외에 망막 색소 변성증 또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실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해서 본인의 눈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망막 혈관 폐쇄증은 보통 저희가 눈 중풍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맥 폐색이 원인이고 일단 이 질환에 걸리고 나면 보통 한 달 이내 뇌경색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안구건조증인데요. 안구건조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이거는 눈에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희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다 눈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눈화장이라든지 콘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는 콘택트 렌즈를 그러니까 안경을 대신하는 렌즈가 아니고 미용 목적으로도 되게 많이 끼시더라고요. 그런 렌즈 착용이라든지 라식, 이렇게 백내장과 같은 안구 관련 수술,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등이 원인이 되고 있고 눈이 갑자기 뻑뻑해진다든지 이유 없이 충혈이 되는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저도 14년 전쯤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 약간의 빛번짐과 안구 건조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교정 시력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6가지 안질환을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거나 실명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눈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 관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 습관에서 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지식들이 있었잖아요. 뭐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금연이나 음주량을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눈 건강에서는 근거리 작업, 책 읽기를 물론 포함해서 근거리 작업을 할 때 50 분마다 10 분씩 눈을 씌워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렇게 눈 주위를 마사지해 주는 거. 저희 옛날에 눈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막 이렇게 손 비벼 가지고 눈에 갖다 대는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게 눈이 씌워 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눈도 건조한 부분을 되게 참지 못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조한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좀 조절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리더님들 책 많이 읽으시는데 50 분마다 꼭 한 번씩 쉬어 가시면서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번외로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수술복에 초록색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 초록색 옷을 입는 이유가 수술하실 때 이렇게 렌즈를 끼시고 수술 부위를 계속 보시다가 피나 이런 부분을 계속 보시다가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주위 분들을 보실 때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안쪽으로. 그래서 초록색 옷을 입어서 이게 눈을 편안하게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저님들도 중간에 이제 산이나 초록색 많이 보셔 가지고 눈을 좀 씌워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은 요렇게 지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눈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한번 알아볼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눈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크게 루테인,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A, C, 그리고 안토시아닌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특히나 이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황반부를 이루는 주된 시각 색소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감소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갈수록 더 많이 섭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아잔틴이나 루테인 섭취 시 백내장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하니까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루테인은 이제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에 들어있는 DHA는 저희 뇌랑 신경 조직, 그리고 눈의 망막 조직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개선하는 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섭취해 주시고, 특히 망막 기능 저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그 오메가3 뭐 세몬 오메가 밸런스 저희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프로모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망막 색소를 구성하는 성분인 비타민 A, 이거는 이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토시아닌과 마찬가지로 야간 시력, 야맹증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백내장과 같은 안구 노화에 관련된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꾸준히 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에 카로틴 플러스 다들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카로틴 플러스는 비타민 A 전구체, 그러니까 카로티노이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사용하니까 뭐 지용성 비타민이지만 비타민 A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 걱정 없이 섭취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눈의 점액 생성에도 도움이 돼서 안구 건조증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에 대한 건강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2월 2일 당장 내일 이제 아이케어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주고 눈의 피로는 풀어주고 또 좋은 습관을 쌓아주는 3박자가 고루 잘 갖춰진 트리플 아이케어인데, 이제 오메가3랑 비전 아이디 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업차지 9만 원으로 아이 디바이스까지 얻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 다 개타셨으면 좋겠고 주위 분들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이 프로모션 성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디바이스가 총 4 가지 모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동 모드, 그리고
온열 마사지 모드, 공기압 마사지 모드, 수면 모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공기압을 통해서 이렇게 눈 주위를 마사지를 해 주고 온열 찜질 모드로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눈 전체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의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모든 리더님들의 예쁜 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